예, 오늘은 그냥 보고서가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 해서 신문 방송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민원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원연 모니터 어게인 앤 어게인 특집. 매주 제가 한 곡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 제가 가지고 온 곡은 2PM의 어게인 앤 어게인이라는 곡입니다. 왜요? 네, 어게인 앤 어게인 말 그대로 반복과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안 돼.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게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신문방송 모니터 다룰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삼바의 여행 특집으로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 그거 관련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뉴스가 대형으로 하나 터졌습니다. 지난 10일이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폐지될 줄 알았는데. 네,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상장이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일부. 네,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웃기죠? 예. 4조 5천억 원 부식회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판단이 발표된 이후에 이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참여연대 참여연대도 논평을 발표해서 거래소를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한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사자인 한국거래소가 섣부른 판단을 통해 삼바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대하게 증대시켰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굉장히 막 심오하게 참여연대가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었어요. 이게. 세상에 분식회계를 4조를 넘게 했는데 진짜 정말 큰 규모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있었던 지가 꽤 됐어요. 그죠? 지금 12월 10일 날 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우리 막 레이니 칠스님 등이 막 잠이 안 온다, 너무 화가 난다, 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며칠 정도 우리가 모니터 내용을 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 기간이 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이 정말 부실하거든요. 관련된 보도가. 그래서 신문 방송 모니터 전체를 다 진행을 했어요. 자, 먼저 방송 모니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방송 모니터를 했는데 8개 방송사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간은 일단 발표됐었던 10일부터 11일까지를 봤고요. 네네. 이틀 동안의 모니터 내용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틀 동안의 보도량,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봅시다. 네, 일단 먼저 보도량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방송사 JTBC였습니다. JTBC가 3건 보도를 했고요, 이틀간.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SBS가 2건, TV조선이 1.5건, 1.5건. 네, 그리고 KBS, MBC, MBN, YTN이 1건, 채널A가 0.5건이었습니다. 와, 0.5건은 네. 뭡니까? 근데 요 0.5건이 왜 이럽니까? 뭐냐면 저희가 단신으로 보도를 할 경우에는 반건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네. 0.5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TV조선도 1.5건이 나온 이유가 발표됐었던 10일 날 채널A와 같이 단신으로 짧게 상장 단신. 유지가 됐다. 네, 이것만 냈었던 거예요. 네. 그 뒤에 이제 TV조선은 11일 날 그래도 리포트를 한 건 한 거죠. 근데 채널A는 정말 딱 10일 날 반건 단신 하나만 딱 한 거예요. 이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 삼바의 여행 특집 할 때도 무려 거의 한 7개월 가량을 침묵해왔던 방송사가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채널A였거든요. 이번에도 채널A한테는 삼성이 여전히 성역인 거예요. 상장 유지됐다. 요거까지만 그치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적게 보도해서 좀 충격적인데요. 왜냐면 한 건은
했어야지 그래도. 반건이라뇨. 날림으로 한 건은 했어야지.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일단은 10일 날 보도를 보면은요. 당일날 그러니까 첫날 0.5건 0.5건 TV조선 똑같이 둘 다 0.5건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지. 이걸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보도를 해야 되나. 한 건으로 보도를 하면 요걸 뭔가 비판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이 0.5건의 스탠스는 그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날 11일 날은 아예 채널A는 그냥 무시하자. 그냥 침묵하자라고 한 것 같고. 예. TV조선은 보도를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꿀꿀하게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제대로 삼성을 찬양하자 이런 느낌으로 한 건을 더 내주는. 상장 유지가 됐으니까. 네, 삼성 입장을 좀 더 얘기해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역으로 가네.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보도가 어디였는지 얘기해 주시죠. 보도의 맥락을 보면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게 정말 상장 유지 결정이 옳은가? 이 판단을 일단 짚고 가거든요. TV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할 거면 침묵하지요. 네, 그럼요. 세상에.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뭘 보도해? 일만의 보도한 기대를 거지? 했던 내가 참 잘못됐다. 그런가요? 궁금하잖아요. 뭘 보도했을까? 그래서 봤더니 거래가 재개되니까 주가가 올랐다. 요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도 제목부터 굉장히 티가 납니다. 이 거래 재개 첫날 17% 급등, 시총 4위 껑충. 요거였어요. 최윤정 기자의 보도였는데 보도 시작부터 오연주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오늘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17% 넘게 급등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그 향방에 따라 주가가 등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이 판단이 상장 유지가 옳았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 17% 넘게 급등했고 이게 불확실성 해소였다. 이게 호재였다. 막 이렇게 평가하고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법적 다툼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법적 다툼을 하는 건지. 이 내용도 설명이 없이 그 향방에 따라 주가가 등락할 여지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가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이 고의 분식회계도 논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논란으로 생각하는 얼마인지도 거죠. 안 나와. 네네. 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최현정 기자도 리포트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 재개에 대한 증시의 환호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장 직후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거래가 중지됐던 지난달 14일 종가보다 18%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시총 순위도 8위에서 4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포트까지 거의 다 주가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 결정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네. 주가도 오르고 그런 느낌이잖아. 사람들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아하고 있는 어찌든 간에 물론 경제가 좋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예. 뭔가 막 잘 되고 있다 지금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물론 보도에서 거래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와 기업의 상장 유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2주 정도 빨리 나오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2주 정도 빨리 나와서 비판 여론을 잃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참여연대의 이 논평도 참여연대 등은 성급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중계하는 거죠 정말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사실은 탈곡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TV조선만 보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정상적인 방송사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는지 MBC, SBS, JTBC 보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나마 이 타 방송사 중에서도 가장 세게 비판했던 방송사 두 방송사 꼽으면 MBC하고 SBS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서 두 방송사를 인용했는데 MBC는 먼저 보도 내용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게 삼성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용두삼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삼성바이오와 비슷한 규모의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른바 대마불사,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대우조선해양 1년이 넘게 이 주식 거래 중지됐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풀어준단 말이야? 이건 진짜 삼성 봐주기잖아.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SBS가 그나마 좀 더 세게 나갔는데 SBS 같은 경우는 보도 제목에서부터 약간 티가 납니다. 분식회계 고발됐는데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요거였어요. 김정우 기자의 리포트였는데요. 이번 결정을 놓고 이른바 대마불사, 시장 여론을 의식한 봐주기식 결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1년 에너지 기업 앨론이 약 1조 5천억 원을 분식한 게 적발돼 파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대 분식회계로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규모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하고도 파산에 이르렀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거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라고 비판한 겁니다. 대마불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대마불사, 바둑에서 대만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어쨌든 삼성은 안 죽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참여연대가 논평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언론에서 받아쓰기 시작한 건데 어쨌거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 굉장히 많은 대중에게도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은 그런 얘기는 쏙 감추고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만 떠든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언론이 아니라 삼성이 걱정해야 될 사안이지 TV조선이 걱정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아니 걱정이 된다잖아. 얼마나 투자했나? 자, 그러면은 우리 참여연대 논평을 다시 한 번만, 지금 대마불사만 자꾸 귀에 들어오거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뭘 제대로 비판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근데 이게 참여연대가 정말 센 비판 논평을 낸 거거든요. 네. 사실 TV조선이 단순하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연대의 비판이 성급한 결정이었다. 막 이런 비판만 얘기하고 뭐 평상시보다 2주 정도 더 빠른 결정 때문에 뭐 논란이 일고 있다. 뭐 이런 설명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참여연대 논평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바 분식회계의 진상 및 그 배경에 대한 온전한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 분식회계의 결과로 이뤄진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임의로 먼저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래소에 대한 비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상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짚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먼저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도 논평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분식회계를 반영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를 빼버리면 분식회계의 규모를 빼버리고 실제 규모로 계산을 했을 때 정말 상장을 할 수 있었나 요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다라는 이야기에는 원인이 다 있었던 거예요.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서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한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사자라고 표현한 거래소, 이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거래소의 지원 정황을 드러내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지 그걸 또 볼까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삼바의 여인 특집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잘 보도를 하고 있는 방송사가 MBC예요. 네. 근데 지난번 저희 보고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보도인데 이것도 노경진 기자의 보도인데 이건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거래소도 움직였다. 규정 완화해 삼바 같이 키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2015년 11월 2일 거래소가 먼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찾아가 상장을 권유했습니다. 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자 우량 기업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월 4일 적자 기업인 에피스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3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는 요건도 바꿔줬습니다.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 사실을 확인한 이때 삼성바이오는 11월 10일 삼성 미래전략실에 이메일로 3가지 회계 변경안을 보고하고 일주일 뒤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안을 실행합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값을 시가로 평가받아 기업 가치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거래소는 11월 20일 에피스 대신 에피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를 찾아가 상장을 권유합니다. 11월 2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 삼성미전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결과 삼성바이오를 상장하는 방안이 추진된 겁니다. 이후 에피스는 이듬해 1월 나스닥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고 11월에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상장에 성공합니다. 회계 변경과 상장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높임으로써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회계적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회사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상장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700억 원, 작년과 올해에도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던 삼성바이오를 굳이 규정까지 바꿔주며 상장해줬다는 특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특혜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잘못했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정부 기관에서의 봐주기가 진짜 많다. 아주 전방위적인 봐주기가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거를 판결이라고 이 결정을 내리게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그렇죠. 예. 첫 판결이 나왔을 때도 거래소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도 일각에서는 네. 거래소가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준 거다. 그렇죠. 본인들의 상장 네. 과정에서도 면죄부를 준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관련 보도에서 그 상장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보도한 그 방송사가 있었나요? 거래소의 책임을 딱 짚어가지고 한 거. 딱 짚은 방송사는 안타깝게도 JTBC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MBC가 이 보도를 11월 2일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MBC는 이런 시각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MBC 같은 경우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었지만 거래소의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짚지는 않았고요. 네. 판결 이후에.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결정 이후에 판결이 아니지. 네. 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한 유일한 방송사 JTBC 보도를 좀 보면요, JTBC 같은 경우는 먼저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대마불사 논리 지적도라는 이태경 기자의 리포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꾸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앞서서 상장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가 이미 논평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JTBC가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JTBC는 이 사안을 가지고 기자와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보도를 하나 더 구성합니다.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보도는 이현 기자의 보도였는데 상장 유지됐지만 분식회계 면죄부는 아니야, 요거였어요. 그래서 또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촌철살인급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태를 딱 정리를 하면서 상태는 좋지 않으나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해서 상장을 결정하고 똑같은 이유로 또 근데 사실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분식회계가 분명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 상장 자체가 상장 폐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그동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을 완벽하게 손석희 앵커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완전히 특혜를 줘서 상장했으니까 이 특례 상장 자체가 그냥 폐지, 뭐 더 이상 뭐 분식이고 보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현 기자가 네, 맞습니다. 거래소가 당시에 시가총액 6천억 원, 자본 2천억 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가 적자 기업임에도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리지 않았다면 이 특례 조건으로 상장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라는 걸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JTBC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딱 짚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물론 결정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짚지 못한 것이 타 방송사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MBC, SBS 괜찮았다, JTBC 잘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은요.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러면 이제 신문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날인 12월 11일 하고 12일 이틀치의 보도를 봤거든요. 자, 먼저 보도량부터 또 보죠. 네, 11일에는 사실 보도량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네. 경향, 서울이 3건이었고 나머지 동아, 중앙, 조선, 한겨레가 2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12일 날 보도 영상이 확 바뀌어요. 네. 왜 확 바뀌냐면 사실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들은 똑같았어요. 동아하고 중앙이 또 2건 내놨고 경향, 서울, 조선일보가 1건을 내놨어요. 근데 네. 한겨레가 이날 무려 5건의 리포트를 냈다. 5건의 보도를 낸 거예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겨레가 이 이후에 뭔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보도를 네. 한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비판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 보도에서 얘기한 TV조선이 한 짓 있잖아요. 주가 상승에 주목한. 네. 이 짓을 똑같이 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자, 그 신문사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네, 그 신문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맞춰보는 거야 미리? 중앙일보 아닌가? 거의 정답에 근접하셨습니다. 뭐죠? 정답은 조선과 동아였어요. 중앙은 아니구나. 네. 네. 물론 중앙일보도 있는데요. 네. 네. 중앙일보는 그래도 주가보다는 다른 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선과 동아를 보도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방송만 보다가 네. 신문을 한번 봤는데 신문은 정말 노골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교과서잖아, 교과서. 왜냐면 정말 보도 제목부터 재밌어요. 조선일보 보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방현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12월 12일 기사고요. 삼바의 화려한 복귀. 거래 재개 첫날 주가 18% 급등. 이거였어요. 아니 둘 다 너무 웃겨. 화려한 동아일보 복귀예요. 더 웃기잖아. 자, 동아일보. 못 살아, 진짜. 동아일보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같은 12월 12일 날 배석준, 김지은, 김성무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반갑다 삼바. 거래 재개 첫날 18% 급등. 진짜 웃기죠?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출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삼바의 화려한 복귀라니요. 네. 화려하다 진짜. 근데 일단 제목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두 신문사가 그래도 이 보도 안에서는 약간 논조가 달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유치찬란한 조선일보 보도를 설명드리면 조선일보는 정말 맹목적입니다. 보도 시작부터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11일 재개되자 주가가 폭등했다.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 9,370억 원이나 불어났다.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가장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뒤에도 웃깁니다. 이건 정말 저는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쏟아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것 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모면했지? 그러니까 니네 이거 투자해야 돼. 매수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세요.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진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동아일보도 물론 지난달 14일 이후 20거래일 만인 11일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한때 25.56%까지 치솟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얘기를 해요. 근데 동아일보가 좀 주목한 부분은 달랐습니다. 어디에 주목했냐면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국내 투자자들이 사서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라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고의 분식 회계를 둘러싼 소송이 남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잘못 결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가가 막 오르고 막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언제 얼만큼 걸릴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는 양심적이야. 양심은 그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못 하겠다는 거죠. 외국인 이 매도 이런 이야기라도 하는 것은 그나마 앞으로 좀 더 우리 분발합시다. 우리 이런 그런 거죠. 2, 3년 동안 조금 아직 불안해 이런 거고 조선일보는 됐어 이런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중앙일보는 뭐가 결이 어떻게 달랐는지 볼까요? 네. 이 보도가 사실은 레인 시세님이 분노하셨던 그 보도입니다. 그렇죠. 보도 제목 읽어드리면 중앙일보도 유치해요. 근데 삼바 다시 날던 날 셀트리온 3총사 추락 이거였습니다. 조연수, 김태윤, 염지연 기자가 같이 쓴 보도였는데요. 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셀트리온이라고 이것도 똑같이 바이오 기업인데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판매권을 내부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영업이익을 낸 듯이 이 회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감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바이오 기업에다가 감리가 들어가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 본 거예요. 막 중앙일보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4조 5천억 원 분식했는데 멀쩡했으니까 200억 정도 괜찮지 않겠냐? 요런 얘기를 하는 이 관계자의 사실 관계자라기보다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은 거예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보도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중앙일보 보도에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로 의혹을 받는 규모는 200억 원 정도라며 4조 5천억 원대의 삼성바이오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걸 실은 거예요. 이제 삼성보다 적은 액수로 분식회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4조 5천억 원도 뭐 살아났는데 200억 원 정도 살아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인터뷰가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 인터뷰인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똑같이 이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모나. 네, 맞습니다. 레모나 만드는 그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 진 연구원이 200억 원 정도라면서 별로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남제약이 문제가 됐던 액수가 얼마냐면 49억 8,900만 원이에요. 이거 했는데 지금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200억 원? 지금 이게 만만치 않다. 뭐 200억 원 괜찮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지금 49억 9,800만 원, 8,900만 원 했는데 상장 폐지됐다니까요. 그럼 똑같은 논리면 얘네도 지금 위기예요. 셀트리온도. 반대로 가야지. 4조 정도 돼야지. 4조 정도 돼야 살아남고 그 밑으로는 안 돼. 더 크게 해야 된다. 하려면 크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인터뷰를 실은 겁니다. 중앙일보. 그러니까 이 레인 실세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도 화가 나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 그리고 아예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머리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다른 신문사는 어땠는지 좀 우리 이제 좀 정상적인 신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울신문은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서울신문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못 살아. 네. 네. 사실 이 서울신문 보도에서 가장 이상했던 거는 저희 신문 모니터를 하시는 인턴분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었는데 네. 서울신문 보도가 이 11일 그러니까 거래소 결정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무슨 보도를 내냐면 거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홍보성 기사를 하나 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 회사죠 이제. 네. 바이오 에피스의 신제품이 독일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그게 막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보도 설명드리면 김희리 기자의 보도였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복제약 유럽 진출 순항 이거였어요. 그래서 보도 내용에서 독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 62%를 차지한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초반 점유율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이런 얘기해요. 이게 되게 홍보성 기사잖아요. 잘 팔리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걸 과연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온 다음 날에 이렇게 보도를 냈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약간 드는 냈어야 거죠. 했죠. 아 그런가요?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있으니까 뭐 했겠죠.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셀프로 저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날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이런 보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드는데. 데스크가 오케이 한 기사고. 네네. 네, 그래서 이 서울신문이 과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나? 해서 다른 기사들도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을 살짝 해요. 살짝. 네. 최선을 기자의 보도, 삼바 상장 유지, 오늘 주식거래 재개. 여기서 규모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이날 보도에서 비판이 이게 다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숨 돌린 삼바, 법리 공방은 불가피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상장 유지한 것이 이렇게 조치한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소 결정의 판단 배경 이런 거 짚고 그런 다음에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뭐 행정소송 과정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거래소의 판단이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이렇게 전혀 비판하지 않는 거의 비판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광고형 거의 광고에 가까운 기사를 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는 보면서. 서울신문 참 안 바뀌네요. 뭐 사장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 작업한다고 들었는데. 네, 뭔가 특히 이 아까 말한 김일희 기자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된 그 보도 있잖아요. 홍보성 기사. 네. 이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한번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이게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뭐 얘기해서 사실 해명해야 될 수준의 보도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냄새가 심각하게 납니다. 네. 예, 뭐 왜냐면은 그 오히려 그거 말고 삼바 그 상장 유지 요 보도는 뭐 다른 보도 다른 언론사들도 다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쓰기도 하고 이래저래 양쪽의 주장을 뭐 한 답씩을 적당히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아까 그 삼성바이오에픽스 보도는 영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합니다. 네네. 요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KBS, MBC, JTBC의 좋은 보도도 얘기했지만은 한겨레에서는 어떤 5건이나 그 다음 날 이제 내놨는데요. 어떤 보도를 내놨는지 봅시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자를 썼던 기자가 이완 기자예요. 네네. 그래서 이 이완 기자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도 막 단독 기사를 내고 이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되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기자거든요. 네네.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버렸잖아요. 어쨌거나 상장 유지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완 기자가 거의 기자 칼럼을 썼는데 이 정말 기자의 분노가 느껴지는 칼럼입니다. 아 그래요? 제목이 현장에서라는 이제 기자 칼럼 코너에서 한 장짜리 삼바 상장 유지 결정 안내 요거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기사를 여러분께서 전문을 다 읽으셨으면 해서 보고서에 다 실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잘렸는데 좀 읽어드리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은 일부 미흡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계속성은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했고 재무 안전성은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 투명성의 미흡한 점은 삼성바이오가 개선 계획을 내어 3년 동안 점검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우려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거래소는 구체적인 수치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자를 속인 거대한 분식회계를 만든 경영 투명성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의 개선 계획도 거래소가 아닌 회사가 내놓은 거래 재개 환영 입장문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얼만큼 미흡한 결정을 내린 건지를 비판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뒤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삼성바이오 고위 분식회계의 특징은 전문가들의 짬짬이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믿었던 거대 회계법인이 거대 기업과 공모하면 수조 원의 분식회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부 제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외부에선 결코 몰랐을 것이다. 거래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 과정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서 한국 사회가 배운 게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명한 과정과 공개 발표,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검증은 내부자와 전문가의 짬짬이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투기판이 아닌 진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할 거래소가 이를 하나도 따르지 않은 셈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위 분식회계 판정을 받아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왜 다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알지 못한다. 이들은 그렇게 다시 시장에 불려나와 판돈을 올리고 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거래소 탓이 크다. 라고 딱 보도를 냈어요. 이게 정말 이완 기자의 분노가 단어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한겨레는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를 5건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타 언론, 타 신문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보였던 거죠. 네. 이게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이 계속 끈질기게 지적을 하고 그 거래소 문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면 아 이거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분위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대마불사 이게 내가 보기엔 참여연대가 잘못한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오히려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 떠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하겠습니다.